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야권의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에 대해서 개입하고 나섰습니다. 이제는 그 야권의 단일화에 대해서 몰수회로 일관하기에는 정말 쓰나미 같은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후보도 정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한다 또는 국민을 조작한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앞설 때는 단일화 얘기가 없었다. 여론조사 순위가 바뀌니까 정치공학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국민이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정치인의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국민 마음을 조작하고 조종하기는 쉽지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범야권의 단일화가 국민의 마음을 조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 그러면서도 김동연 후보뿐만 아니라 여야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는 쓰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은 이제 모든 옵션이 열려있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윤석열, 안철수 이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공학이다. 이렇게 깔아내리고 또 국민 마음을 조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퍼부은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이 공약에 대해서는 극우 포퓰리즘에 가깝다. 또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은 실용주의자다. 이런 말을 하면서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시장에서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는데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바람에 부동산 정책 실패가 초래됐다. 이제 그러면서 본인은 재건축, 재개발 여기에 용적률과 층수, 안전진단 규제 이것을 완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단일화 이슈가 얼마나 따끈따끈해지고 있는지 역설적인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서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이 주가가 한층 올라가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안철수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윤석열, 이재명 그 두 후보도 여러 인터뷰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겠습니다만 오늘 대한민국에서 최고 뜨거운 사람 그러면은 안철수 그리고 영화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오영수 올해 78살이죠. 배우 오영수 씨 미국의 골든글러브 남자 조연상을 수상을 한 이 두 사람이 가장 뜨거운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오늘 아침 여러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으로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야권 후보 단일화를 논의할 가능성은 없다. 단일화 논의 가능성 없다. 그런데 제 눈에는 지금으로서는 이라는 그 단어였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논의할 가능성이 없는데 정치라는 건 두고 봐야 알지 않겠느냐. 이제 설날 2월 1일 날 그 무렵까지 지지율 추세를 봐서 내가 20%대로 올라서면은 내가 주도권을 갖고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이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 숨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의 얘기를 좀 계속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단일화 하자는 것은 경쟁자를 없애고 자기가 후보를 하겠다는 여의도식 정치 문법일 뿐이다.
단일화가 여의도식 정치 문법일 뿐이다. 상대를 끄집어내려고 본인이 혼자만 올라가겠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이 단일화를 못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양상이 벌어지느냐. 좌파는 단결, 우파는 분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난 여러 차례의 선거 그리고 지금 17개 광역단체 교육감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교육감 선거에서 좌파, 전교조 이쪽 후보는 단일화를 합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쯤 혹은 그에 못 미치는 지지율을 가지고도 교육감이 돼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우파 후보들은 다 똑똑하고 잘났어요. 그래서 2명, 3명이 끝까지 완주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좌파 지지율은 35에서 40 정도고 우파 지지율은 60에서 65임에도 불구하고 좌파가 승리하는 겁니다. 왜? 우파는 갈기갈기 찢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철수 후보는 지금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안철수 후보, 물론 지금으로선이라는 단서가 붙어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파의 여러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우파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거는 과거 선거에서 여러 차례 입증이 됐습니다. 이른바 삼강구도,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이 세 사람이 끝까지 내년 3월 9일까지 완주하는 것. 이것은 이재명 후보에게 당선증을 그냥 헌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안철수 후보는 지금으로선 단일화 논의 가능성이 없다.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2012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선 후보 자리를 양보한 게 내 정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된다. 내가 박원순에게도 양보를 했고 오세훈에게도 양보를 했는데 그중에서 제일 후회되는 건 문재인에게 양보했던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선의에 의한 후보 양보는 내 사전에 없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1대1로 대결하면 지는 것으로 나오지만 내가 야권 대표 선수로 나가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지는데 내가 후보자를 양보할 이유가 없다. 본선에서 각자 제대로 싸워서 시대에 맞는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 국민 선택을 받는 게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네, 그렇게 기계를 보이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하지요. 그런데 아마 안철수 후보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삼강구도가 망하는 길이라는 걸. 이제 안철수 후보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장동 게이트에 몰랐다면 단군 일의 최대의 무능한 행정가이고 알았다면 감옥에 가 있어야 할 사람이다. 단군 일의 최대로 무능, 이 말은 사실은 이재명이 먼저 쓴 말이죠. 단군 일의 최대의 업적이다. 대장동 개발이. 이제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자랑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서 안철수가 이재명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단군 일의 최대로 무능한 행정가였거나 아니면 지금 감옥에 가 있어야 할 사람이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 그리고 아내 문제로 인해서 공정의 아이콘이란 상징 자본이 다 없어져 버렸다.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 이제 그런 국민이 많다 이런 식으로 애둘러 표현하기는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보았을 때 윤석열 후보의 회복 탄력성이 매우 약하다. 정치 초년병들은 그런 양상을 보인다. 뭐 이렇게 꼬집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일보하고도
이제 인터뷰를 아주 대문짝만하게 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일화는 제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을 차단하려는 정치적 술수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그렇다는 뜻이겠죠. 안철수 후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집권하면은 청와대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협치 내각을 꾸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다른 후보들도 하고 있지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에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반사 이익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 둘이 나섰을 때 한쪽이 잘못하면 다른 한쪽이 받는 게 그런 것이 반사 이익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런 거고요. 요즘 국민의힘이 이제 내부 분열 양상이 말씀이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비가 안 된 거대 정당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수권 능력이 부족한지, 리더십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한 것인지 국민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유능한 대통령 후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20년 주기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과학기술의 흐름을 아는 전문가인 나만이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은 이제 유권자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 역설적인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윤석열과 안철수 두 후보를 보면 단일화에 이기기 위해서 단일화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단일화를 부인하는 그런 이제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일화의 논의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어떻게든 고집 싸움에서 6.25 전쟁 때 그 휴전을 앞두고 서로 고지를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고 했던 동부전선, 서부전선 말할 것 없이 그때의 양상이 얼핏 떠오를 만큼 지금 단일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양쪽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지를 하나라도 더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거부감. 그 다음에 여기서 단일화 얘기 잘못 꺼내면 안철수 바람, 안풍을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지지율을 20%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 전문가들 얘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통 큰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협상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후보를 정권교체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지지층이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협상을 피했다가는 거센 비판이 일어날 것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결정적인 타격을 입으면 모를까. 윤석열 후보 혼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3강 구도가 구현이 되면 윤석열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거의 자폭하는 수준의 그런 실수 또는 내부에 망가져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윤석열 후보가 자력으로 혼자서 이 게임을, 이번 선거를 이기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고스란히 윤석열 후보에게 간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제1야당 대선 후보 자리를 안철수 후보에게 넘겨주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얘기가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반응을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것도 하나의 역설인데요. 그러니까 A라는 기업을 잘 알기 위해서는 A라는 기업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을 때는 그 A라는 기업하고 라이벌 관계에 있는 B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주 제대로 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텔레비전 이제 내수 시장을 놓고 삼성전자에서 나오고 있는 텔레비전의 장단점을 어디 가서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LG전자에 가면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범야권의 단일화에 대해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보려면 민주당 쪽에서 뭐라고 하는지 귀를 기울여 보면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MB 아바타를 넘어서 윤석열 아바타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안철수 후보는 전 국민이 코로나로 재난을 당한 적이 없다는 망언을 했다.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죠.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 안철수 후보가 평택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서 경기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희생 앞에서 정치적 이득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에 참담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불과 2주 전에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2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민주당 분위기가 안철수를 비난하는 쪽으로 정반대로 뒤집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올라서자 이러다가 안철수가 이재명을 잡아먹겠네? 이런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부터는 방향전환! 이래가지고 이제 안철수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호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역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윤석열 후보에게 실망한 지지층의 일시적인 이동 결과다. 그런데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단일화를 어떻게든 막아야 되고 안철수 후보가 차라리 20%대로 올라오는 것을 방치를 하고 어떻게 보면 도와줘서 3강 구도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범야권,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3강 구도의 저주다. 저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요즘 이 청와대 옆집 이게 아주 그냥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